자, 이제, 긍정심리학에 대해서, 시간이, 이게 굉장히 사실 긴 부분인데, 오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잘못되는 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순위가 낮은 이유 첫째가 성공과 행복을 구분 못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 강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는 그러면 성공을 원할까 행복을 원할까 하면은 말로는 행복을 원하면서 하는 행동은 전부 성공을 원한다고.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학교에 가면은 학교마다 전부 다 여기다 뭐라 써놓는지 아세요? 아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듭시다 이렇게 써놓은 학교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부모님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는 학원 가고 엄청 바쁜데 그냥 학교에서 행복한 아이를 만듭니다 해놓고 부모가 그래서 뭐예요? 학업 성적 우수한 학교 되면 서울대학교 몇 명 보냈다 이런 거 안 붙이는 게 나아요. 그럼 애들이 들어가다가 저 새끼는 학교 갔는데 나는 어떻게 가지? 애들 올라가면서 우리 선배가 2명이 서울대학 갔다는데 내가 거기 낑길라나 매또 고통을 안겨주잖아. 안 그럴까? 안 그럴까? 아 진짜 나 이거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난 그 서울대학 몇만 가고 이런 거 난 서울대학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없앨까? 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할까 내가 못 가서 한이 맺혔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사실은 저기 서울 약대를 가려고 하다가 서울 상대를 갔다고.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가려고 하다가 상당히 먼 부산대학을 갔다고. 제일 먼 제주대학 빼고 제일 멀어 서울대학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바라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이 낳는 것도 겁나고 이런 건데 아이가 행복한 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TV 보면 어때요? 대안학교도 가고 시골에서 요번에도 인간극장 보니까 시골 가서 개조해 가지고 애들 5명인가를 뛰어놀게 하니까 좋지 않아요? 근데 불안하죠. 왜? 얘들 성공할까? 성공해요. 그래도.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면 가해습시키고 뭐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게 뛰어놀고 해도 우리 옛날에 검판사들이 어디냐면요. 8명 키우다 보면 큰 놈 작은 놈 다 키우면서도 나왔다니까. 사실 이것 좀 다른 문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 아시죠? 뭐 만든 사람? 페이스북. 그분의 학력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버드 대학을 중퇴했어요. 졸업을 안 했어요. 졸업 안 하고 중퇴한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을 많이 합니다. 왜? 소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때려치우는 사람이 좋습니다. 저도 학교를 중간에 한번 때려치운 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회사도 때려치운 적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한번 단절을 겪은 사람들이 상당히 성공을 하기를 만들어요. 본인이 아니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하려면 대충 감옥에 한 3년 정도를 가 있으면요. 왜 성공한지 아세요? 책을 읽어요. 3년 동안. 제가 산에 가서 한 게 책 1000권 읽고 내려가요. 그거 갖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감옥 갈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냥 그렇게 감옥 갔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3년만 책을 읽어보세요. 1000권 정도 읽고 나면 엄청나게 여러분 지식이 많이 생겨요. 저절로. 책 안에 지식이 있어요. 읽다 보면 어떡할까? 말이 나온다니까. 어쨌든 간에 그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둡니다. 산에 그 페이스북을 만들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뭐, 내가 본 건 아니에요. 전화했다 그래요. 엄마, 나 이제 학교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왜? 나 페이스북을 만들었는데 이제 엄마 나 이제 할 일을 찾았어. 그럼 외국에서 그 학교라는 건 뭐예요? 내가 평생 할 일을 찾으려고 학교 가는 거예요. 찾으면 끝난 거예요. 내가 평생 즐거운 일을 찾으면 끝났죠.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장하다 내 아들. 그래서 페이스북을 한 거예요. 그때 놓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엄마들 뭐라 그럴까? 하버드 대학 갔는데 그만둔다 그러면 아니 서울대학 하자. 뭐 하버드까지는 잘 못 가니까 서울대 뭐 법대를 갔는데 중간에 엄마 나 할 일을 찾아서 뭔데? 엄마 나 드럼 치는 게 너무 재밌어. 나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엄마가 장하다 내 아들 이럴까? 그리고 걔가 드럼머의 세계적인 드럼머가 될 애를 뭐라 그럴까 엄마가? 뭘 해? 이렇게 안 하겠다. 뭐 페이스북 한다고 해서 뭐랄까 확 페이스를 갈아불러 이래 안 하겠어. 아니 그렇게 안 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페이스북도 안 나오고 구글도 안 나오고 애플도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똑똑한데도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는 게 많아요.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최소한 여러분 같이 지금 머리가 깬 엄마들 일 경우에 가능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졸업은 하고 해라. 아주 좋은 엄마예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늦어요. 이미 남들이 다 해버려요. 그래서 안 돼요. 예, 진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공을 바라는 마음. 왜 그럴까요? 서울대학 갔다고 잔치한 게 얼마요? 이 집 엄마가 물을 거 아니야. 대개 아들 서울대학 간다고 잘하고 있어? 아니 걔 그만두고 드럼 쳐요. 그러면 환장하잖아. 이게 쪽팔리는 거야. 애가 행복한 건 두 번째고 내가 쪽팔려서 동네를 못 다니잖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행복한 건 뒷전이고 내가 행복해야 돼. 일단은 그렇죠?
아니,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과 행복을 짬뽕을 해버리면 지금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나이가 한 40, 50대에서도 아직까지 성공 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다녀보면. 진짜로. 그럼 그거 해갖고 행복할 거냐를 갖다가 보자니까 안 행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다른 시간에 얘기했지만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 하면 돼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제일 좋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되면 목표가 생기죠. 목표가 생기는데 목표가 안 되면 어떨까?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높은지 모르는데 왜? 그거 안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시작합니다. 모든 일을.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 여러분 사법고시 공부했다. 안 되면 10년까지 하는 애도 있죠. 왜? 그거 안 되면 죽는 줄 알고 목숨 걸어요. 그럼 목숨 걸도 안 되면 어떡할까?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즐거운 일을 하면 그런 일이 없다니까. 여러분 만약 즐거운 일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목표를 안 정했어요. 그죠? 난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회사 다니면서 짬짬이 강의 연습했어. 그래갖고 나는 근데 목표가 세계적 강사도 아니야. 난 좋아. 그냥 강의 해줘서 강의 탭도 듣고 와서 저기 또 공부하고 책도 좀 써보고 글도 써보고 이렇게 너무 좋아. 근데 강사가 안 됐어. 그럼 이분은 불행할까요? 안 하더니 재미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과정이 즐겁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행복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제가 행복에 대해서 결론 내린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행복 꼴등이냐? 159개 국가 중에서 왜 141등을 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을 맴도느냐? 정확히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는 남을 너무 의식한다. 다시 말해서 이거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자,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결혼할 때 어떻게 할까? 우리들 결혼할 때 현실적으로 그래요. 아파트 없는데 그냥 결혼하자. 미쳤나? 난 니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럼 어쩌라고. 또 이게 참 유튜브에 또 나가서 이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모르는 이름 뭐 누가 내보다 공부 못하는 뭐 영숙이도 영숙이가 들으면 또 난리 날라. 영숙이도 몇 평 사는데 그렇게 된다고 누가 비교하죠. 첫째. 그럼 어쩌고 나 사랑하는데 결혼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빚내서라도 집 사가 결혼하자. 그래 그럼 우리 8평짜 미쳤나 8평을 어떻게 사냐. 그래서 뭐 최대한 30평은 안 돼. 32평은 내야지. 그래서 대출을 2억 3억 내고 삽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출 잘 되는 데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다 대출 됩니다. 공무원 되니까 그냥 내 아는 사람 공무원 되니까 그냥 은행에서 몇 천만 원 기왕 주더라고요. 미친 거예요. 얘 내일 모레 그만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서 시작해갖고 안에 집어넣을 게 뭐예요? 또 집어넣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도 삽니다. 소파 사야 되죠. 소파 그냥 거 사요? 아니요. 리클라이어든가 뭐 있어야 되는데 왜 다 하는데 그거 없으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TV TV 그냥 안 보는데 한 그냥 35인치 이런 거 사서 보면 안 돼. 안 돼요. 왜? 그래도 요새 75인치 사야지. 그래갖고 뭐 380 딱 사고 그죠? 그 다음에 야 무슨 오디오를 문 필요하냐 요새 그래도 있어요. 블루투스 오디오 딱 좋은 거 사고 그죠? 사고 쫙 전축 옛날 안 쓰는 파이오니아 이런 거 큰 거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있는데 무슨 커피 머신은 뭐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너 믹스 타 먹을게요? 그래서 저 커피 머신 또 사고 이거 왜 샀냐 하니까 친구 이제 집들이할 때 오면 쪽팔릴까봐 그래가지고 별로 사이도 안 좋은데 브로마이드 이만한 거예요. 하고 둘이서 쫙 키스하는 거 이렇게 붙여놓고 지 얼굴도 아니에요. 뽀샵질 해갖고 지 것도 아닌 거 친구들 한 10명 와갖고 이제 어머 너 어떻게 이렇게 결혼 잘했어 이 소리 들으려고 한 거야. 그래가 들어와 보니까 너무 멋지고 어머 이건 신품이야 신상이야 뭐 건조기도 있네 이런 거 자랑하려고. 내 말 틀려요. 그래가지고 간 다음에 그거 집들이 한번 쫙 한 번 보낸 다음에 칭찬은 늘었는데 남은 거는 뭣밖에 없어요. 카드 빚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 갚으려고 이제 애를 쓰는 거지. 그래서 신랑이 야 우리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때요? 니 한탕 더 뛰어라. 그래서 신랑이 일하고 와서 죽을 똥 살 똥 와서 밤에 대리운전 가서 있어요. 그래갖고 애 낳고 난리 났는데 니도 돈 벌어라. 내만 돈 버냐. 그래서 애를 갖다가 파출부 맡겨놓고 아줌마도 돈 벌러 갔어. 이런 집에 어떨까? 32평 아파트 전 빚이고 이자 내고 카드 빚은 맨날 날라오고 12개월 할부 끊었잖아 전부 다. 커피 마실 시간도 없고 텔레비 볼 시간 없어요. 그랬다가 남자가 나가갖고 어느 날 서류를 잊어먹고 가고 집에 들어왔대잖아. 집에 들어왔더니 파출부 아줌마가 리콜라이딩 소파 딱 앉아갖고 커피 머신 딱 내려가지고 TV 시시고 있고 음악 쫙 들으면서 저 청소 다 해놓고 한잔 쉬고 있는지 자기는 못 쉬어봤는데 한 번도. 그 아줌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전화했다는 거야 말로한테. 여보 당신과 나는 지금 파출부 아줌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게 현실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갖고 약 50세 정도 되면 대충 50세 전후가 되면
집값을 다 갚습니다. 이제 잘 사는 사람일 경우에 집값을 다 갚고 허리를 딱 펴고 아이고 이제 빚 다 갚았다 하면 애들 시집장가 보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시집장가 보내려면 또 빚 내야 되죠. 이건 이제 다 갚았다 하고 나면 이제 노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또 그 쎄 빠지게 했던 집을 또 팔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집 팔아가지고 이제 뭐예요? 네, 소상공인. 그래서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30% 엄청 많은 거예요. 왜? 뭐 할까요? 전부 다 돈 많은 사람은 커피숍 하고요. 집 잡혀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통닭집 하고. 근데 지금 나 우리나라 다니면서 깜짝 놀란 게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통닭집과 커피숍을 다 먹여 살리려면 여러분이 커피를 하루에 몇 잔씩 먹어야 되고 통닭을 30cm를 먹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엄청 망해요. 이런 현실이라고. 그럼 외국 잠깐 보자고. 외국을 내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건 4만 불 이상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냐니까 생각이 달라요. 분수를 지켜요. 그러니까 둘이 결혼하죠. 마리아로 합시다. 뭐 모르니까. 응? 결혼하자. 그러면 자기 얼마 벌어? 나 200. 네 얼마 벌어? 200. 400이죠. 그럼 월세, 그건 대부분 월세예요, 외국은. 월세 40만 원짜리 단칸방에 시작하자. 40하면 얼마 남아요? 계산 딱 나오죠. 360이 남아요. 그럼 뭐 먹고 쓰는데 한 60 쓰고 저금 200 해버려요. 자, 100만 남죠? 그래갖고 일요일 되면, 자, 우리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뮤지컬 보고, 오페라 보고, 1년에 한 2번 돈 남죠? 그거 가지고 어때요? 지중해 값 가고,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잘 사는 것 같은데, 빚이 없을 뿐이에요. 있는 돈 내에서 쓰는 거예요. 걔들은 쓰는 거를 엄청 그렇게 써요. 도서 책 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프랑스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부자의 개념이 우리나라 부자 얼마예요? 현금 10억 이상. 현금 10억 같은 부자, 요새 10억 갖고 부자 소리 못해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옛날에 얼마냐면요,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되고, 현금으로, 그러니까 통장에, 그러니까 집하고 합해서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되고, 가용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어야 돼, 통장에. 그리고서, 좀 다녀야 되는데, 이게 바뀐 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런 부자를 보니까 몇 년 안에 다 망하더라고. 돈이 있는데 망해. 그래서 이건 부자 아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제 부자의 개념이 바뀌고, 우리나라에서 돈의 개념은요, 써도 돈이 줄지 않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지금. 손 들어보세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생각을 간단히 하면 여기 부자 많다니까. 왜? 나는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만 쓰는 사람은 부자라니까, 전부 다. 거기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전부 행복하다니까? 제 얘기 이해해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빌려 땡겨갖고 카드빚 내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언젠가 불행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내가 50을 들어가면 50에서 40만 쓰면 10만 원 저금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족하냐 못 만족하냐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지. 그러면 내가 들어오는 범위 내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일 수도 있다. 응? 돈이 많았던 사람은요, 돈을 갖다 다 잃어버리면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왜? 돈은 한꺼번에 줄지를 못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벤츠 타던 사람이 갑자기 리아카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차를 먼저 살면 불행한 이유가 전셋집에 살면서도 차는 유지해야 돼요. 차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해보면 단계론입니다. 내가 부자 얘기하면 이럴 겁니다. 저도 못 살지만 이렇게 부자 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럼 단계예요. 어느 정도 살다가 탁 튑니다. 레벨이 탁 튀고 탁 튀고. 무슨 말이에요? 부자라는 건 저금해서 부자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살죠. 그럼 뭐냐면 부자는요, 이렇게 튀는 건 뭐냐면 내가 안정적 생활을 하면서 남는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돌 때 부자 될 만한 건수를 만들어놔야 돼요. 부동산을 샀든 뭘 샀든 그 부동산 튀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불행한 사람은 집 한 채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 남들 다 집 튈 때 나는 집 한 채가 없으니까 튈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 다 주식 사서 주식 튀는데 난 주식 안 샀잖아요. 그럼 주식도 안 사,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난 부자 될 가능성이 있냐 하면 미친 거예요. 그건 없어요. 뭘 갖고 부자 될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딱 하늘에서 뭐 떨어질 때만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해가지고 내가 안정된 범위에 들었으면은 항상 내가 희망을 걸 만한 걸 해놓고 돈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만족스럽게 살면 된다고. 어쨌든 외국에서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이 어때? 항상 풍요롭죠. 왜? 돈에 찌들지가 않잖아. 그리고 50대면 똑같다? 뭐예요?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양쪽 다. 근데 이쪽은 고생하고 다크서클 이만한 허리가 휘갖고 집 한 채 있는 게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미쳤다. 인생 돌아보면 행복했습니까? 그러면 뒤질겨? 행복 같은 소리 해도 막 이래 될 거잖아. 그래서 맨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마 아버지를 떠올리면 우리 엄마 아버지는 너무너무 고생한 사람. 근데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땡겨 쓰고 그다음 자식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겨 쓰고 자식에 투자했기 때문에 불행하다 하면 반대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안 땡겨 쓰고 자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얘기하면. 그것만 할 줄 알면 여러분이 깔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집단적으로 그게 들어가가지고 나만 안 하면 괜히 이상한 겨. 다 가입시키면 나만 안 시키면 애들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요. 저도 뭐 가입 한 번도 안 했, 그래서 서울대 못 갔나 몰라. 나도 안 했어요, 나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남을 따라서 자꾸 살다 보면은 가랭이가 째지면서 내 행복은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강남 같은 데 가가지고 돈도 없는 데 가고 강남하는 사람들 서초동 가갖고 뭐 이런 데 가갖고 다른 사람 하는 거 자꾸 보다 보면 눈만 높아지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쪽의 삶을 좀 추구하자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얘기한 걸 간단히 추려봐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주관을 가지고 살아라. 행복의 순위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가장 좋은가 이거를 보시고 거기서 맞춰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행복한가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본다 그랬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아들러 심리학 때 얘기했습니다. 일, 가정, 사회생활. 그게 가장 중요하다. 왜? 내가 가장 머무르는 곳이 행복해야 된다. 집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새 많이 나오는 게 지역 공동체, 우리 같은 거예요. 내가 지역 공동체 얘기를 계속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살면서 행복하는 것이 주고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불행도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 사는 영숙이만 계속 쳐다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데 나와가지고 아까 프렌드십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부 친구가 있으면은 비교가 안 되죠. 이때가 행복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자신이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를 스스로 몰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애들 같은 경우에 내가 행복한가? 행복이 뭐지? 퀘션 마크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있으면 행복하다. 낙관적이고 재미있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열정, 편안함, 성취감, 즐거움 이런 것들이면 행복한 쪽이고 불행한 쪽은 뭘까요? 비관적이고 지루하고 불행하고 피곤하고 초조하고 이런 거.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를 자기가 컨트롤 못하면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가조차도 모른다. 여러분 지금 행복한가요? 이렇게 물으면요. 애매모호한데 지금 행복은 아니고 편안한데? 그럼 편안한 걸 행복이라고 할 건가? 굉장히 어려워요. 심리학에서 이 단어에 대한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는요. 행복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고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편안함이 이런 개념일 수 있어요. 그 약간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조차도 모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BBC 방송에서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행복을 느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이게 어떤 연구였냐면요. 한 마을을 있죠. 한 마을을 갖다가 몇 년 동안 관찰하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했는가를 봤더니 영국의 경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하고 약간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연구가 이 행복 연구가 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를 보는데 좋아하는 일 해라. 자신을 가장 좋은 친구로 삼아. 아까 얘기했던 거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 이제 보상이나 선물 이것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영국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나한테 납니다. 나를. 그래서 나한테 선물도 해야 돼요. 가끔은 여러분 한 50만 원 정도 깨가지고 나한테만 써보세요. 재밌다니까. 그러고 나면 미안해서 또 식구 나 잘해주게 돼요. 자신한테 너무 안 쓰면은요, 자신이 낮아져요. 식구들한테만 계속 썼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래서 한 50만 원 깨가지고, 뭐, 미장원에 가서, 제일 좋은 미장원에 가서 한번 미장원도 해보고. 그 자주 하면 안 돼요. 망하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해보고. 그 다음에 친구와 가족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현재를 즐기고, 인생의 즐거움을 만들고, 시간 관리 잘하고, 음악 들고, 취미생활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먹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좀 되겠다. 자, 이제 아까 어떤 이제 포인트 얘기하겠습니다. 포인트. 해피니스 셋 포인트. 아까 셋 포인트죠. 셋 포인트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행복 설정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행복 설정점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연구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연구가 이제 어떤 심리학적 연구죠. 여기 행복 수준이 개인마다 틀리고 뭐가 틀리다? 생물학적으로 다 똑같다. 여기 달라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 쌍생아 연구를 했습니다. 쌍생아를 연구를 해서 쌍생아는 뭘까요?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연구를 했더니 유전적으로 행복의 셋포인트가 다르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의 셋포인트가 있고 한국 사람의 셋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한국 사람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를 했는데 한국 사람의 셋포인트가 다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생각하는 룰이 다른 거야.
그럼 방글라데시 사람이 행복합니까? 척도를 했을 때 행복하다라는 게 10점 만점 8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3점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럼 8점, 한 5점 차이가 나네? 안 맞다는 거야. 생각하는 게 다르다니까. 그 사람은 이 정도, 그냥 먹고 살면 행복해요. 이 정도면 우리는 그래도 뭐 샤넬 가방 한 2개는 있어 행복하지 않을까? 틀린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룰이 어떤 다르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쾌감 적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쾌감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그 헤도닉 어댑테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바로 그 아까 적응의 문제입니다. 적응의 문제. 적응의 문제는 뭘까요? 쾌감 적응이 된다는 거죠. 차를 사면 처음에는 엄청 좋다가 나중에는 점점 더 소모품으로 변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이 심리학에서 연구가 되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셋포인트를 보면은 이런 게 자기 실현적 행복이고 쾌감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실현적 행복을 보면은 이게 이제 덕목 이론이다. 근데 덕목을 하면 여러분들 딱 들어오는 게 있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올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저번에 공부 한번 했는데 기억은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이죠? 인간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행복이 뭘까라고 하면은요, 여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나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능태, 태 얘기를 했죠. 가능태, 잠재태, 완성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거기 끄떡끄떡 하세요. 네. 그러면은 말하자면 뭐냐면은 내가 그때 그 예를 든 게 그 도토리 있잖아. 도토리. 도토리 얘는 뭐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지도 가치 있겠지. 근데 이 도토리는 꿈을 꿔요. 뭘 꿈을 꿀까? 얘는 나중에 참나무가 되는 꿈을 꾼다고. 응?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도토리지만 안에 내용 갖고 있는 건 뭐예요? 가능한 이 마음에 이 도토리는 무슨 꿈을 꾼다고? 참나무의 꿈을 꿔. 그럼 얘가 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참나무가 될. 이 가능태. 그러니까 잠재태, 가능태, 완성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거는 잠재성에 대한 능력. 이것이 참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얘한테는 행복 아닐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걸 불교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불교 여러분 전부 다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이?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만도 행복한데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 여러분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부처라는 불성이 있다. 또는 아니면 기독교로 얘기하면 여러분 다 하느님을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럼 하느님의 형상 따라 만드는 게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게 바로 기독교의 룰이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가능태를 가지고 있다. 내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잠재태, 가능태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참나무가 되려는 자기 실현의 욕구, 이걸 발현할 때 이게 정말 행복이다. 자기 실현. 그래서 자기 실현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 게 바로 재능 요구예요. 이런 거 됐다. 그래서 좋은 삶은 진정한 자기, true self에 부합된 삶이다. 진정한 자기에 부합된 삶.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똑같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자기가 사람마다 달라요. 재능이 다르죠. 재능 달라요? 똑같아요. 자,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려요. 선생님은 음악을 잘해요. 선생님은 수영을 잘해요. 이 사람들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리는데 엄마가 두드렸어. 넌 그림 그리지 마. 화가는 못 살아. 그래가지고 넌 수영 배워 지금부터. 박태환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수영하다가 아주 죽겠어. 엄마 나 수영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무슨 얘기예요? 콩을 심어놓고 참나무가 되길 바랬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교육론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의 발현성을 갖다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실현 행복을 좀 더 볼게요.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기능 이런 것들 웰빙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는 건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 역경에 직면했을 때 무엇이 행복의 원천이 되냐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회복 그게 뭐예요? 회복의 이게 책도 있었는데 뭐라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회복 탄력. 넘어졌을 때 누가 빨리 회복하느냐 이 뭐 탄력성. 그게 이제 이건데 이것이 이제 회복력의 원천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똑같은 어떤 역경을 겪었을 때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못 일어나요. 이것이 이제
행복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망했다가도 다시 일어나면서 행복. 어떤 사람은 쓰러지면 못 일어나. 이게 긍정심리하고 관련이 돼 있다. 여러분 안에 보면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기능, 개인적 강점, 정신건강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자기실현적 욕구인데, 자 여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듣기가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조금 몇 가지를 하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상에서 누가 행복한가를 보면요, 긍정이 있는 사람, 긍정성이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긍정심리학이에요. 일상에서 누가 행복한다? 긍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긍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안에 있는 마음은 두 가지입니다. 공포, 분노 이런 것도 있고 긍정도 있어요. 공포, 분노도 필요하다는 거랬죠. 왜? 공포, 분노. 분노는 뭐예요? 화가 나는 건데 화도 필요해요. 저번에 뭐라 했으면 화나는 것도 감정의 하나다. 말씀드렸습니까? 희노애락이 전부 똑같은 감정인데 우리는 분노만 특별히 취급하는 거예요. 화와 분노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화와 분노도 락하고 똑같아요. 화가 났다는 것은 내가 감정이 지금 뭐가 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예요. 그거 갖다가 그럼 화를 내지 않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막 싸우면서 막 이거 부당하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화가 난다 이러면 알아차리면 뭐가 될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데 화를 화로 받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화나 분노도 일종의 뭡니까? 내 정서예요. 그런데 긍정성이 나의 정서에 부합되도록 만드는 것이 긍정심리학이에요. 여러분 항상 있죠. 긍정도 못하고 화내는 거 다 잘 보세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화도 긍정도 둘 다 나의 감정이다. 그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표현을 달려라 그랬잖아. 대화의 신호예요. 이분한테 화가 났어요. 아니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들네식으로 하면 뭐라 할까?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봐라 싸우려고 하는데 화를 끌어들였다 그랬잖아.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부당한 대우에 대한 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화를 끌고 오는 건데 화 안 내고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감정을 긍정에서도 끌고 온다고. 아 이거는 물이 반쯤 있네. 아직 많이 남았네. 이것도 긍정의 하나의 정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노를 가지고 어떤 사람 부정적 감정을 자꾸 끌고 이게 뭐라는 얘기? 습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정성의 구축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습관을 만든다고 보면 돼요. 그럼 긍정은 뭐다? 습관이다. 여러분이 긍정적 삶이라는 책이 엄청 많습니다. 한때 아주 휩쓸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강의를 많이 했지만은 긍정이 사람을 만들고 긍정이 최고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100% 맞을까? 여러분 이렇게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긍정을 한다. 이게 맞을까? 이거 안 맞아요. 왜? 무조건 긍정하면 바보예요. 때려도 긍정. 그러니까 보세요. 집에서 남편이 때리는데 맞으면서 참아야 되느니라. 으이씨, 뭐야 이거, 그죠? 또들어 빼고 옆에서 부당하게 나쁜 새끼 소새끼 이래도 아이고 웃지 말지. 아이 웃어 그냥.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잘못하면 오해한다니까. 그렇지 않을까?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막 받는데 긍정. 난 절대 긍정. 그래갖고 웃어. 괜찮아요. 저 새끼 미친놈 아니야? 좀 모자라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긍정이라는 것과 부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똑같은 감정이에요. 그럼 부정 감정이 언제 쓰고 긍정 감정 언제 쓰는 걸 보시면 잘 뽑았으면 돼요. 심리학적인 거예요. 그럼 부정 감정이 나쁘냐? 절대 안 나빠요. 이 부정 심리학이 또 있어요. 그 부정이 좋냐 긍정이 좋냐라고 계산하면 안 돼요. 긍정 심리학에 좋은 여건이 있고요. 부정 심리학도 있어요. 부정 심리학이 있다니까? 거꾸로 하면 뭐냐면은 없으면 내가 만들면 돼요.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좋은 조건을 해요. 부정이 없으면 역사 발전이 없어요. 뭐냐면 상권 회의적, 이걸 회의론이라고 그래요. 철학에서. 뭐라 그래요? 회의론. 그럼 뭐냐면 학문적으로는 뭐냐면 비판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 하죠. 이게 회의론이라고. 그것을 부정적이라 봐요. 사사건건 부정적인 사람이 뭐가 되냐면 발명가가 돼요. 이건 이래서 불편하고 이건 저래서 불편하고 하는데 투덜투덜대는 놈은 부정적 인간이지만 투덜투덜하지 않고 부정적 생각을 하고 그걸 바꿀 생각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꾸로 봅시다. 이제 긍정이 좋아요? 부정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긍정심리학 하면 이제 긍정이 좋대 이라고 잘못하면 여러분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두드려 맞아도 긍정이고 집에 가서 욕을 들어도 긍정이고 어디 가서 손해를 봐도 긍정 이러면 바보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심리학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긍정성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앞서서 뭘 한다? 사고와 행동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부정적 사고도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긍정적 방향도 나아가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퇴보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긍정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여러분은 긍정을 왜 해야 된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죠. 하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것이 역사를 더 개선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건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정과 긍정을 너무 절대 긍정, 절대 부정으로 보시면 안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확장가설이라는 오늘 지금 공부하니까 이 뒷부분 좀 복잡하죠. 그냥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심리학적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확장가설이다. 이게 뭐냐? 이게 아까 즐거움, 만족, 분노, 두려움 이런 거 갖다가 자꾸 이제 이게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 알죠? 실험하는데 뭐라냐면 필름을 보여줬는데 자, 참여자들에게 즐거움, 만족, 분노, 두려움을 쫙 필름을 보여줘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갖다 적도록 했더니 즐거움과 만족 조건 필름을 봤던 사람들이 뭘 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을 더 많이 기술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이런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럼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 심리학적 실험이 많습니다. 심리학적 실험을 했으면은 그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걸 보고 너희들 어떻게 생각할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똑같은 건데 만족, 두려움, 뭐 불만, 뭐 이런 거 막 필름을 보여주고 자, 하고 싶은 일을 적으세요 했더니 즐거움 막 이런 거를 했던 필름을 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아.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여러분이 마음에 무슨 긍정적 마음이 있었을 때 일의 시도를 훨씬 더 잘한다. 트라이를 한다는 얘기예요. 부정적 감정이 생기거나 부정적 영화를 보거나 부정적 책을 보면 뭐가 생긴다? 자꾸 일을 갖다가 하기가 싫어져요.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뭐를 더 한다는 얘기예요? 트라이를 더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그만이지 하면서 해볼 수 있는 게 저번 시간 뭐 봤어요? 들이대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훨씬 잘할 수 있는 감정은 뭐다? 즐거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부정적 감정보다는 긍정적 감정이 내가 하는 일을 시도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대신에 거꾸로 하면 어떨까? 부정적 감정을 가지면 훨씬 더 신중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대편을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위험한데 이거 해도 될까? 이러면 어떨까? 시도를 잘 안 하는 대신에 잘못하면 실패는 덜 하겠지. 안 하니까. 그런 면도 어떻게 보면 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을 이제 이거 심리학적 실험이라는 것은 실험을 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원상복구다. 원상복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이제 부정적 사고와 긍정적 사고 상쇄가 되느냐 아니에요. 상쇄가 되느냐. 상쇄가 될까? 상쇄라는 얘기 알아요? 이거 어느 용어인지 빵까이 뭐 이런 말이고 이거 상사이 뭐 망까이라 그래? 이거 어느 나라 말이야 이거? 이게 어느 나라 말이지? 일본어는 아닌 것 같아. 일본어인가? 망까이가? 일본말 같네. 일본말 같네 이게. 안 써야 되겠네. 예. 망까이 일본말 같아요. 이름이 벌써. 하여튼 간에 뭐 상쇄란 말이에요. 상쇄가 된다는 것은 이걸 하고 이걸 했을 때 상쇄가 돼. 그럼 보세요. 긍정적 정서가 부정적 정서 상쇄시킨다라는 것은 아닌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이 두 개는 동시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긍정적 마음도 있고 부정적 마음 동시에 안 돼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보면 정말 웃긴 게 하나가 두 가지 동시에 안 돼요. 이건 인지심리학에서 실험 결과가 나왔거든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절대 못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나마 많은 이제 같이 하죠. 남자는 특히 두 개 못 한다? 남자는 못 해요. 껌 씹으면서 계단 못 오른다고. 네? 껌 씹으면서 계단 못 오른다고. 원래는 안 돼요. 그게 원래 안 돼. 원래 두 개를 동시에 못 하고, 그러면 우리가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일들은 뭐냐면 하나를 하고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여자분들은 내가 또 제일 놀랄 때가 언제냐면 전화 받으면서, 요리하면서 저쪽에 또 TV 또 드라마 보면서 되게 다 하잖아요. 남성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거의 신의 수준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다 엉망될 수 있어요. 텔레비 드라마도 제대로 못 보고 전화에는 헛소리하고 뒤집는 거는 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 가지를 동시에 못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와 이 긍정적 사고도 두 개가 동시에 양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긍정적 사고가 부정적 생각이 있을 때 긍정적이 덮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그 행복 인형? 행복 뭐 이런 게 있어요. 심리학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불행할 때 써먹을 걸 만들어 놔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기분 더러울 때 써먹을 걸 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잘못하면 위험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래서 왜 우리가 뭐라고 인형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왜 우리 남자들 중에 있으니까 남자분들 얘기해 보자. 군대 있을 때 철모 써봤죠? 철모 안에 뭐 썼어요? 안에 뭐 혹시 없었나? 사이버 안에 뭐 없었나? 여기 사진 같은 거? 종이 그림 뭐 넣었어요? 그렇지, 저렇다. 그럼 이게 뭐 단순한 예로, 이게 모자 하이바라고 있어요. 철모 안에 항상 열면은요, 누구께 예쁜 여자가 있냐, 누구께 많이 벗은 여자가 있냐에 따라서, 이거 고참들이 쫄병 들고 많이 못 넣어요. 그럼 그걸 왜 했냐? 힘든 훈련 중에 그걸 보면 행복하다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가 왜 가족 사진을 갖다가 넣고 다니잖아요. 예, 아니 차에도 붙여 다니는 게 뭐냐면 힘들 때 보려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때요? 가족 사진, 와이프 사진 딱 붙여놓잖아요. 딱 붙여놓고 힘들 때마다 여보 당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따다가 늙으면 어때요? 빼죠. 볼 때 짜증 나니까 빼니까. 아니 이러면 안 되나? 보면 짜증 나는 건 빼고 보면 힘이 나는 걸 붙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아까 긍정적 사고가 부정적 사고를 뭉개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딱 보세요. 갈 장소에 있어야 돼요. 이걸 나의 히든 비밀의 방, 시크릿 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그래서 난 교육원이 그런 데 가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힘들게 어려울 때 딴 데 가서 괜히 헤매다가 괜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말고, 아이고, 오셔가지고 그냥, 여기 오면은 다 좋은 사람들 있으니까 와서 얘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싸움하고 갈 때도 있어야 되고, 애들 말 안 듣는 갈 때도 있어야 되고, 장소, 그 다음 뭐가 있을까? 장소,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세 번째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거 참 어렵긴 한데 여러분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일까? 근데 물어보면 또 뭐 첫날 밤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 근데 의외로 이런 게 있다. 내가 해봤거든 이거를. 해보니까 의외로 있죠.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가 행복했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먼저 보면은 그래. 그 햇볕 따뜻한 오후에 책을 하나 탁 펴고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시원한 봄바람이 싹 불 때 책을 나는 그랬더니 책을 탁 펴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탁 읽으면서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놓고 그 상태가 제일 행복했다면 그걸 잡아내야 돼요. 그걸 딱 기억을 딱 잡아놨다가 아주 더러운 일이 생기거나 할 때 그때를 상상하는 거야. 그래. 나에게 그런 시간이 언젠가 올 거야. 알겠어요? 이게 이제 긍정과 부정을 여러분이 상쇄시키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이걸 행복 만들기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뭐래요? 내가 긍정적 사고를 덮어버릴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래서 필름을 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실험을 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연설을 준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상치도 못한 연설을 준비하고 중성이 짧은 필름을 쫙 보여줬어요. 보여줬고 예상치 못하게 연설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걸 했을 때 가장 이제 연설을 잘하느냐 뭐 이런 걸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무슨 말 알겠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연설이 뭐란 얘기예요? 부정적 감정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여러분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저처럼 강사도 갑자기 앉아있는데 자 나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이거 불안해요. 특히 학생들은요. 내가 학생들 여러분 좀 떨고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간단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명 지적해서 나와서 자기 오늘 들은 얘기 그 소감을 한번 얘기할까? 누가 할까? 이러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와서 한번 얘기했어요. 뭐 이러면 나올 때 벌써 찌부찌부. 엄청 불안해요, 이거. 이 불안한 마음이 예상치 못한 연구인데 어떤 걸 가지고 상쇄가 되냐는 거죠. 슬픔, 만족, 즐거움, 짧은 이걸 쫙 했더니 즐거움과 만족 경험에서 그 불안감이 상쇄되더라는 거예요. 왜 이제 안 먹어요? 자, 좀 이따 연설시킬게요. 이래놓고 필름을 잡는데 막 꽃이 피고 아름다운 그랬더니 깜빡했어. 뭐를? 좀 이따 연설할 걸 깜빡했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불안감이 쫙 줄어드니까 뭐가 없어져? 심혈관 효과가 심장 뛰는 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실험을 이 심리학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보고서 여러분이 그러면 뭐예요? 불안할 때 여러분이
저기 강의를 나간다. 불안할 때, 내가, 뭐, 예를 들어, 희연이 사진을 보면서, 난 얘 사진만 보면 그냥 마음 편안해지네. 이런 게 있으면 된다고. 근데, 불안할 때 얘 사진을 보니까 더 떨려, 씨.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걸 여러분 만들어 놓는 게 행복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축척가설이라고 하는데, 뭐, 오늘 이건 좀 어려운 얘기들인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긍정심리학이 내가 이렇게 이론으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근데 아까처럼 얘기를 하는 걸 하더라도 뒤에는 조금만 하시면 돼요. 탄력성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 탄력성이 뭐라 그랬어요? 긍정적 정서는 탄력성, 즉, 넘어졌을 때 이렇게 세우는 힘을 가져간다고. 그건 당연하겠지. 여러분이 항상 긍정적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있다면은 자기가 스스로 뭐래요? 나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어. 그럼 요새 이런 교육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넘어지면 자살을 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 죽겠다니까. 응? 그럼 여러분이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 생긴다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서에 긍정성을 깔고 있는 거예요. 자, 긍정성하고 낙천적인 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아까 낙천적인 거를 무조건 긍정적이라고 보는 건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의 반대말은 뭘까요?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부정적 사고, 긍정적 사고. 그럼 낙천적 사고는 뭘까요? 낙천에 맞는 비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즐겁고 하는 거하고 난 죽어야 돼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단어적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긍정적 정서가 탄력성, 회복 탄력성을 좋아지게 만든더라. 이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있냐면 여러분이 넘어졌다가 일으켜 올라가는 시간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 두 분이 시험에 꼴등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일어서 갖고 다시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죽어야 돼 이러면서 계속 나는 공부에 자신이 없어요. 공부 안 하는 게 낫겠어.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실현을 당했는데 빨리 해서 딴 남자 만나면 되지 하고서 딴 남자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 남자 만나기 싫어요. 이래가지고 굉장히 비관적으로 갈 수도 있다.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골치 아프죠? 하나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사람 있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탄력성이 뭐냐면 탄력성은 일어서는 거. 이걸 자기보고로 했을 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압박, 연설 준비 과제를 갖다 수행시켰더니 높은 탄력성을 보이고 나서는 긍정적 정서를 더 많이 보이고 심혈관이 빠르게 회복됐다. 이건 맞는 거. 이건 뭐 안 봐도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는 게 심리학 실험은 가끔 가다가 웃기는 실험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생각하는 거하고 검증되면 틀려요. 그래서 실험이 여러분 심리학 실험 보면 웃긴 거 실험 많이 해요. 이 뻔한 거 아니야? 이런 건데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자인 아들이 학업 성적이 좋을까? 가난한 집 아이의 학업 성적이 좋을까? 여러분 생각에. 부자가 당연히 좋겠지. 가위수를 하잖아요. 조금 빼고. 그거 하나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연구를 해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여러분 논문 쓸 때 뭐라 그래요? 누구누구 연구에서 이것이 검증되었다라고 해야 그 이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 통밥으로 잘할 것 같다. 이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학문과 우리가 일상이 달린 거예요. 제 말 알겠죠? 누가 봐도 못생긴 여자를 남자가 좋아할까? 예쁜 여자를 남자가 좋아할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갖다 누가 연구를 해갖고 결과를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누구누구, 조홍규 몇 년도, 2005년도 연구에 의하면 남자가 객관적으로 예쁜 여자를 좋아하더라. 이게 나와야 그 이론을 쓰지. 내가 그냥 내 통밥에 예쁜 여자를 남자가 좋아할 것 같다? 학문적으로 안 통해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조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뭐, 그게 이제 뒤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제 요 뒤로 나오면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게 나옵니다. 행복과 연관되는 항목이 나와요. 성격, 결혼, 남녀, 부자냐, 가난냐. 그러니까 항목에 따라서 연구를 쭉 했어요. 행복하고 변수, 이걸 갖다 다시 보시면은요. 종속 변수가 있고 독립 변수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면 우리가 실험을 할 때 독립 변수라 그래요. 이 변수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논문 쓸 때 다 하는데 그럼 변수가 뭐냐면 독립 변수는 자기가 움직이는 거고요. 종속 변수는 얘가 움직이면서 따라서 움직이는 걸 종속 변수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논문을 보면 전부 다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게 논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격이 논문에 미치는 영향. 긍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긍정성과 행복의 종속관계와 독립변수가 나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 이것만 살짝 보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성격과 행복이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얘기하는 거야. 있을 것 같죠? 그럼 성격을 여러분이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 쓸 때 한다 이러면 성격과 행복을 내놓고 1번 정의, 용어 정의, 1번 성격 이렇게 나온다고? 성격은 무엇일까요? 나왔는데 이게 애매해요. 그럼 여기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성격은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한 이성격이다. 아들러에 의한 이성격, 이게 나와야 돼. 퍼스널리티라고 얘기하잖아, 성격을. 퍼스널리티 이렇게 해놓고 영어로 퍼스널리티 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다 알 것이다가 아니고 이 성격은 어떤 성격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외향성, 내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향성, 내향성 변하냐 안 변하냐? 프로이드 이론 이해하면 안 변합니다. 어렸을 때 내향적인 놈은 평생 내향적이고 아주 초등학교 때 보면 까불까불했던 놈은 나중에도 보면 까불까불해요. 그래서 안 변한다. 이게 행복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 했더니 외향성은 사교성과 연관이 있더라.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고 친구를 대하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가만히 앉아갖고 좀 가볍게 한두 사람만 친해요. 맞죠? 여기서 외향적인 사람은 보면 막 온데 남자가 지금 30명 있는 거 대충 알아야 누군지. 하다못해 막 면장님, 이장님까지 다 그냥 친구로 살고 있어요. 누군지 말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외향적인 거예요. 이건 외향적인 거예요. 근데 친한 사람 한 두 명 있고 딱 만나고 속 깊은 얘기하는 사람은 외향성이 아니고 내향성으로 본다고. 그럼 사교성은 뭐하고 연관됐다? 성격과 연관됐죠. 그럼 사회적 관계에서 긍정적 감정이 행복과 연결되는데 외향성인 사람이 행복이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행복은 다른 거예요. 성실성과 삶의 만족 보세요. 성실하면 행복할까? 성실하면. 여기서 보면은 성실한 삶의 만족이 아니고 도전 목표형에 나갈 수 있는 힘은 연결이 된다. 이걸 갖다 성실성의 규명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실이 뭔가에 따라 달라지잖아. 여기는 성실성을 뭐라 해놨어요? 목표 설정을 보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힘을 성실성이라고 한다. 그렇게 놓으면은 뭐다? 만족하고 삶의 만족과 연관이 되더라.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은 더 행복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성실함은 뭐란 얘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막 근면성실 이게 아니고 목표를 정해놓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 내가 어떤 스스로 목표를 정해놨을 때는 이게 뭐야? 좋아하는 일이잖아.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2시간 동안 오늘 뭐 하지? 이러다 시간 다 가고 오해돼갖고 논 놈 없나? 이렇게 찾아가고 누구야? 노냐? 그랬더니 아유 좀 바쁘고 나 뭐 하지? 이러다 자는 사람은 행복 안 하는 소리예요 이게. 간단해. 근데 아침에 뭐야? 누가 오라는 사람인데 지 혼자 목표 정해놓고 난 오늘 할 일이 많아. 그래갖고 백수가 막 스케줄이 빡빡한 사람 있잖아. 백수인데 진짜 과로사 한다고 막 빽빽. 이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지가 목표 정해놓고 지가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다음에 신경증적 경향성. 이게 뭐냐면은 신경증이라는 건 병적인 거예요. 이 신경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까 이제 뭐냐면 부정적 생각이냐 긍정적 생각이냐 이게 좀 신경증에 들어가요. 그래서 부정적 자기평가가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정.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행복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당연히 보이는 건데 이걸 연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긍정심리학이라는 것은 긍정성을 가지고 행복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면 지금 오늘 얘기를 그런 쪽에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긍정심리학, 행복심리학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 들어가서는 여러분하고 또 해야 될 게 심리학 말고도 많이 있어요. 심리학 말고도 많이 있는데, 어떤 거를 여러분이 원하냐에 따라서 혹시 원하는 게 있으면 문자로 주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사도 한번 다시 해야 되고요. 여러분 중국사도 다시 해야 중국사를 다시 해야 한번 여러분 사서삼경을 한번 다시 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또 한번 중국사부터 해갖고 중국 사서삼경을 한번 싹 뒤져가지고 중국 역사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가지고 인도사, 세계사 이런 쪽으로 한번 가면 좋겠고 아니면 성경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제가 그래서 다양한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자가 아닙니다. 지금 학문에선 손을 뗀 사람이에요. 저 논문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걸
다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제가 공부해서 쉽게 풀어내는 형태니까 다소 학문적인 부분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부분은 심리학도 제가 뭐 손 놓은 지가 오래됐지만 제가 하던 분야라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뭐 말을 실수를 했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소한 거고 큰 틀에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